인풋 텍스트에서 이제 인풋 텍스트 같은 것들을 다룰 때 스테이트 문제를 굉장히 딱 만나게 됩니다. 인풋 텍스트에 스테이트를 쓰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지금 이런 코드죠. 자, 스테이트에 이제 밸류가 있고 인풋 텍스트 안에다가 밸류를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면은, 자, 인풋 텍스트는 이제 그 웹에서의 인풋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필드가 화면상에 표시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밸류가 있고 스테이트가 밸류에 그 바인딩 돼서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문제가, 이 값이 사용자가 입력을 해도 업데이트가 안 돼요. 리액트를 사용을 할 때에도 많이 만나게 되는 문제인데, 당연히 동일하게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도 반영이 되게 되는데, 그 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값이 안 변한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값이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값을 아무리 바꿔봤자, 그러니까 0이라고 돼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인풋 이렇게 포커스를 넣어가지고 뭐 1, 2, 3 추가적으로 어떤 키를 타이핑을 하든 간에 어떤 키를 입력을 하더라도 변경된 값, 그러니까 값이 변경이 되자마자 다시 스테이트에 있는 값을 새로 반영을 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바꾸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바꾸고 돌아가고 바꾸고 돌아가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바뀌고 돌아가는 과정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키보드가 안 먹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안 먹는 게 아니고 바꿔봤자 스테이트가 계속 다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이 리드 올리처럼 화면상에 표시가 강제로 돼 있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 형태로 딱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두시면은 값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계속 지정된 값이 그대로 출력되는 그런 리드 올리 같은 상태가 되고요. 이제 이벤트를 제공을 합니다. 텍스트가 변경되는 onChange 텍스트란 이벤트를 제공을 하고요. 변경된 값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자, input 텍스트는 반드시 밸류가 있고 밸류에 업데이트 되는 값은 onChange 텍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테이트에 다시 업데이트를 시키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다시 업데이트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야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풋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몇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뭐 웹에서의 인풋 체크박스랑 같은 역할을 하는 스위치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OS 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버튼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온오프처럼 동작하는 걔네들 있죠. 피커라고 하죠. 이렇게 목록 나와 있는데 드래그 드르륵 드르륵 해가지고 선택하는 그 피커요. 피커 같은 경우는 HTML로 치면 뭐 셀렉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컴포넌트인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밸류가 있고 체인지가 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읽기 전용으로밖에 동작을 하지가 않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온체인지 텍스트를 간단하게 쓸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온체인지 텍스트를 할 때 좀 더 복잡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사용자들이 입력을 할 때 끝에다가 스페이스를 남겨놓는다든가, 뭐 시작 부분에다 스페이스를 남겨놓는다든가, 그럴 때 그걸 이렇게 트림해버리는 처리를 할 때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줄로 쭉 작성을 해도 되지만, 그러면은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함수로 먼저 이제 트림을 하고 그 트림한 값을 화면에다가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입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죠. 뭐 특정 키만 입력할 수가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입력하지 않게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제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셋 스테이트를 하냐 안 하냐 그거를 가지고서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인풋 텍스트에서 이건 굉장히 인풋 텍스트나 스위치나 피커나 혹은 또 다른 어떤 그 화면에 표시도 되지만 사용자가 조작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는 필수적으로 이러한 처리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셋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셋 스테이트는 지금 요거는 한계가 아니고 요 다음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스테이트에 이제 여러 가지 값이 있을 때 셋 스테이트 안에 보시면 아까부터 계속 오브젝트 형태로 값을 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인데 오브젝트가 이제 여러 스테이트 오브젝트 안에 여러 개의 값이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셋 스테이트로 값을 업데이트를 시킬 때, 그럴 때 보게 되면은 이게 오브젝트를 매번 이제 액티브 메뉴하고 밸류하고 있을 때 이렇게 오브젝트에 밸류만 할당을 해서 넣으면은 밸류만 남고 액티브 메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밸류 값만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내가 스테이트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선택적으로 몇몇 개의 값들만 업데이트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앞쪽에서처럼 스테이트가 그 안에 오브젝트가 또 들어있는 형태가 아니라 1차원적인 형태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액티브 메뉴가 있고 유저 데이터가 있는데 유저 데이터가 오브젝트예요. 네임, 이메일이란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et state를 할 때 유저 데이터하고 그 안에 오브젝트에서 이메일 해가지고 새 이메일을 할당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액티브 메뉴는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유저 데이터가 있고 유저 데이터 그 안쪽의 뎁스, 그 첫 번째 뎁스가 아니라 그 두 번째 뎁스에 있는 값들부터 이 두 번째 있는 값들은 저게 비교를 해서 바뀐 부분만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유저 데이터 오브젝트가 통째로 리플레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만 선택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네임이 남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메일밖에 안 넣었으니까 이메일 제외를 한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유저 데이터 안에서. set state는 좀 복잡한 구조의 스테이트를 가지게 되면은 좀 관리를 하는데 복잡한 또 그런 이슈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유저 데이터를 할 때요. 유저 데이터를 set state를 할 때 자, this state의 유저 데이터에 있는 값을 다 가지고 와서 일단 전개연산자로 일괄적으로 다 모든 값을 집어넣고 그 뒤에 작성을 해서 겹치는 속성은 뒤쪽에 있는 것들만 남고 덮어 써지게 되니까 지금 앞에 전개연산자로 네임, 이메일 두 개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메일 속성만 다시 또 추가로 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네임 속성도 남고 이메일 속성도 남고 두 번째 뎁스에 해당하는 값들부터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왠지 스테이트를 나중에 변경될 것을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해가지고 뭐 오브젝트나 배열 같은 걸로 뭐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할 때 그 부분을 또 신경을 써줘야 되는 추가적인 이슈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합니다. 자, this state를 자, new state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오브젝트로 할당을 하는데 이게 this state 같은 경우에 리액트는 this state를 바로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기 때문에 this state를 그냥 할당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같은 오브젝트를 참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고 그 안에 전개연산자로 모든 값을 다 복사를 해서 넣는 이런 형태로 새 스테이트를 만들고 유저 데이터에 이메일 저런 거를 이제 변경을 하고 통째로 다시 덮어 쓰는 거죠. 이런 형태로 set state를 해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set sta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t state는 저희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볼 때 그 영상에서 보면은 값을 넣었을 때 이 값이 변경된 게 있다 없다 그런 거를 그 로봇이 판단을 해서 새로 그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자체가 바뀌었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진 않아요.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스테이트와 변경된 스테이트가 있을 때 무엇이 바뀌었느냐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 통째로 할당을 한다 그래가지고 얘가 계속해서 새롭게 렌더링이 되진 않습니다. 렌더링은 변경된 게 있을 때만 되긴 되는데 근데 그래도 왠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자꾸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자, 그래가지고 좀 더 좋은 해결책들을 많이 강구를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뒤쪽 파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